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오늘 오전에 발부가 됐습니다. 법원의 심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렸을 것 같은데 결과가 언제 나올지 30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법원으로서도 고민이 컸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러저러한 법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고 수사의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또 이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법원에서 영장을 청구한 그 것에 대해서 이 심리를 할 때 판사님이나 재판부도 상당히 많은 고심이 있었을 거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랜 시간에 판단 끝에 발부가 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이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또 다른 난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체포영장 발부에 이어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또 전 세계 주목을 받는 참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저는 우리 대통령이 이런 이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피하는 것보다는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 앞에서 했던 약속처럼 좀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에 당부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뭐 최장 시간 법원의 이제 심사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심사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고 아마 재판 역사에서도 이런 재판을 두 번 다시 하는 것이 거의 뭐 불가능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을 텐데 최대한 위법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다 들춰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권한과 관련해서 공수처에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계속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심도 깊게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매우 보수적인 입장에서 영장 발부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이리 짚고 저리 짚고 다양한 경로를 다 짚어보고 그래도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리게 되지 않았나 싶고, 아마 이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판사님은 한 10년은 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0시간 넘게 걸렸다는 건 그만큼 긴 고심을 했다는 얘기인데, 영장 발부의 법적인 의미는 어떤 건지 전문가를 잠시 전화로 연결해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가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내란 혐의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 이거 영장 청구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법원의 영장 발부,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공수처에는 직권남용 수사권은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다만 이 직권남용 수사권을 바탕으로 내란죄를 관련 사건에 포섭 쉽게 수사할 수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와 같은 포섭 과정을 거쳐서 내란죄 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아마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정담판사가 상당 부분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사건 범위에 포섭시켜서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 이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도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검찰 역시 직권남용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여러모로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판단하지 않고, 검찰은 경찰 공무원을 수사할 권한이 있으니 이 사건 연루자 중에 경찰 공무원이 있다. 그렇다면 그 관련 사건으로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명시적으로 법원이 공수처의 직권남용 수사권에 기해서 그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 수사도 할 수 있다는 일단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법원이 공수처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을 그대로 발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로서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고 그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도 포섭됐다는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는
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권을 토대로 관련 사건의 내란죄로 포섭시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뭐 영장 발부에 이제 숨긴 그런 의미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뭐 내란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사건 체포영장 발부는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서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에 발부됩니다. 예. 어느 정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해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당시의 범죄 혐의 소명과 본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각종 항변을 하면서 서로 다투는 과정을 거쳐서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리는 재판 선고 시의 증명의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체포영장 발부나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범죄 혐의 소명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항변은 일단 제쳐두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각종 증거자료와 범죄 혐의 주장 그 내용 일정 부분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판단에 이르기만 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각종 항변은 본격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집한 자료와 주장에 비춰보면 이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인정될 만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바로 체포 절차를 들어간다면 경호처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지금 관심인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이것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 경호처가 집단으로 막아선다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통상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즉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피의자의 소재지가 발견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경력 일천한 공수처 입장에서는 경찰의 경력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이미 공조본이 구성되어 있는 이상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경찰 경력이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은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공무상 또는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경호처가 경호를 이유로 막아서게 된다면 즉 일정한 수준의 경호를 넘어서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게 된다면 이때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데 예. 경호처 인력 다수가 이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가담하게 된다면 이때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집행 방해에 나서는 행위라 형사상 징역 5년 이하 등의 2분의 1을 가중한 징역 7년 6월 이하 등에 처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예. 그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단행하는 공수처 관계자나 경찰 공무원이 다치게 된다면 즉 상해에 이르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경호처 인력들을 현행범 체포해 나가면서 결국 윤 대통령을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이 끝으로요. 이제 만약에 체포가 이제 이뤄진다면 신병이 이제 확보된다면 그 다음 절차는 바로 영장 청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우에 일단 피의자로서 조사를 하고 석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석방하기보다는 영장 집행 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 이유는 첫째, 이 사안 자체가 법정행위 중에 중형 선고가 우려되므로 도주 우려가 있고 그동안 윤 대통령이 수사에 보여준 태도, 즉 출석 요구서도 제출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수사를 거부한 태도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련자들이 다수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국민 담화 내용 중에 비춰보면 관련 자주가 입을 맞출 우려, 즉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여지도 다분해 만약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애초부터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법적인 주요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지, 이 체포영장 집행을 언제쯤 할지 이 부분은 이제 이 며칠 내에 벌어질 일들인데 일단 공수처가 바로 집행하지 않고 그래도 소환을 한 번 더 요청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신부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도 굉장히 놀라운 이례적인 일입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저는 애운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저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리고 본인이 수사에도 당당히 임하고 재판에도 당당히 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예. 소환에 불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본인 스스로의 말에 언행을 일치를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영장은 발부됐지만 한 번이나 두 번 더 아직 이게 7일간의 영장 집행 기간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먼저 대통령 측에 출두를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다음에 출두를 요청하는 건 무게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압박감이 이제 심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예. 그렇게 먼저 좀 그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출두를 요청할 수 있는 저는 공개적인 어떤 요청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대통령도 그때는 저는 출두를 하는 게 맞다. 예. 저게 만약에 정말 경찰력 행정을 대동해서 영장 집행을 위해서 경호처랑 막아서고 몸싸움 일어나고 거기에 또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몸싸움까지 섞여서 되면 저게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법치의 상징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선서에 헌법을 준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 스스로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역할을 생각하면 저는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제발로 저런 출두에 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오늘 여야 입장이 이제 엇갈렸는데 그 내용도 녹취가 좀 준비되면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이제 소환을 좀 한다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입장으로서는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받을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체포영장 발부되고 나서 그 윤곽근 변호사를 통해서 이 과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다, 응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입장 발표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할 리는 만무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지난 3번에 걸쳐서 이미 소환 통보를 했었고 이것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예. 강제 구인 절차를 밟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장 발부에 대해서 또 불법 무효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발적으로 응해라라는 소환 통보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만약에 소환 통보를 또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체포영장 청구는 뭐로 했느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주고 그리고 행여나 경호처에 있는 그 직원들도 공무원 아닙니까? 그분들이 잘못된 명령에 의해서 혹시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예. 윤석열 씨 스스로 조사에 응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여야 입장도 엇갈렸는데요.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조율하고 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금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급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에 발부하는 것이고 수사와나 재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고 그거는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란 국조특위는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즉시 활동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의 위헌, 위법성과 국회 침탈 과정, 책임자 발본 세건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거 아니냐, 좀 과한 조치 아니냐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체포영장은 아까 그 박 변호사가 설명을 잘했습니다만 피의자로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서 예. 일단 소환을 몇 번 통보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출석 요구를 했고 그 출석 요구에 일절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불응했던 이유를 들어서 체포영장을 신청을 한 거고 이 체포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사유가 되는 구속영장은 또 다른 차원인 거죠. 체포영장으로 일단 구인이 됐다고 한다면
구인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것들이 소명이 됐다든지 그리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예. 현직 대통령이 도망은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증거인멸은 뭐 모르겠습니다. 증거인멸은 뭐 입을 맞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체포영장과는 달리 저는 이번에 신병이 확보돼서 체포가 된 다음에 수사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또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체포가 돼서 수사가 되고 내란 혐의에 대한 일정 정도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는 상황까지 갈 것인가. 이게 국가적인 망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걸 모두 인정하고 저는 수사에 응하는 것이 또 당당히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말한 대로 지켜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뭐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네.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걱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되는 건데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 중에서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도 아직 머뭇머뭇거려지고 있는 상태고 그 밖에 이제 뭐 국가기관별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네. 국민들의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라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큰 수단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럼 국민들의 걱정은 예. 많이 덜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한남동 관저 앞에 지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고요. 공수처가 지금 이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바로 집행에 들어갈지 아니면 소환 요청을 다시 한번 할지 공수처 선택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도 이번 수사 관련해서 뭐 강력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 대표, 박주민 의원을 고발했더라고요. 이게 뭐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정신 나간 사람들인 예. 거죠. 개헌 자체가 실체와 절차 이 두 가지가 모두가 다 위헌적이고 유법적이다라고 하는데 그 포함된 포고령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고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국민들 복장 터지게 만드는 거지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할 짓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국민들이 다 웃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들의 계엄이 정당했다, 적법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포고령도 그러면 작동되고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정치행위 금지를 포고령에 담았는데 정치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 계엄법 위반이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데요. 정말 속아 웃을 일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뭐 본회의장에 무단 침입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박주민 의원이 그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본회의장으로 이제 들어오게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박주민 의원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럼 제가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지금 한동훈, 이재명 대표 이런 정치인들 왜 체포하려고 했어요? 그게 설명이 돼야죠. 2024년도에 제가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세상이 참 어떻게 돌아가는지 황당하고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제가 임할 거고요. 이 얘기는 가만 안 둘 그러면 거예요. 제가. 말도 안 되는 것들 자꾸 놔두니까 예. 논란이 생기는 거고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그 뉴스를 듣고 저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나 봐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오후에 펑펑 우시면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정치 좀 이제 그만해라. 너 불안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매번 그러셨거든요. 제가 초선 때부터 정치 그만하라 그랬는데 요즘엔 너무 힘들어하세요. 네, 사실 뭐 포고령 위반 혐의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벌 규정도 잘 모르겠고요. 이건 뭐 어떤 의미로 이런 고발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박주민 의원이랑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를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한 측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아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김용현 장관의 뜻인지 예. 아니면 변호인들이 정말 허장성세를 부리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변호인들이 뭐 제가 알기로는 정광훈 목사 측 변호인 했던 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개인적 성향의 사람들이고 근데 내용을 보면 초점이 한동훈 전 대표 같아요. 그런 것 같긴 예.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적인 어떤 공세 소재로 이걸 활용하려고 고발하겠다는 것을 하는 것 같고요.
저게 가능하지 않다는 건 뭐 지금 아까 복 의원도 말씀하셨고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저 계엄이 유연 위법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어느 누구도 저게 정당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계엄에 의해서 발포된 포고령을 위반했다고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고발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황당한 일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10시에 TV를 통해서 대통령이 그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저 1시간 안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절대 반대한다고 해제하라고 올렸어요. 그럼 우리들도 다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가 돼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저는 행위를 한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본회의장에 무단 침입했다고 고발을 당한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장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 국정 안정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행의 대행이잖아요. 최상목 대행이 네. 오늘 오후에 이제 국무회의 연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법안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예. 쉬울 것 같진 않다. 그럼 거부권 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일정 기간 도과하고 나면 예. 만약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법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예.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일단 브레이크는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그 행사의 표현 아닙니까?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제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적극적인 행위를 하면서 소극적인 행위인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상설특검에 있어서 그 추천위원도 예. 추천 의뢰하지 않고 예.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제 탄핵을 했다는 것인데 저는 이번 최상목 그 대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예.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 일반이 생각하는 것이 또 대법원 헌재 관련 그 법조인들도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받아 안으면 예. 저는 최대행 체제로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그래도 좀 불안하지만 국가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헌법재판관 3명 임명만 하면 오늘 거부권을 써도 민주당에서 탄핵 카드 꺼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하는 되겠습니까?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만 그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거부권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입장이 원내 지도부의 입장은 거부권을 이번에 행사해서 재표결로 가더라도 예. 특검법에 대한 논란이 되는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권 분립 위배된다든지 예. 유연적인 내용이라든지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지금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빨리 국정이 안정이 돼야 되고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거부권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최상목 대행이 아마 숙고 끝에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예. 대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이미 제안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 국정 안정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제안해 놓은 이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를 다음 주에도 가동을 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의장이 이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 가능한 내용들 다시 협상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란과 관련해서 지금 또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특검법은 그렇게 좀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최상목 대행이 고민이 더 길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대통령 탄핵도 심리를 해야 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도 심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또 권한적인 심판도 예. 심리를 해야 되고. 할 게 많죠. 그렇죠. 헌재가 그러면 지금. 예. 구인 체제로 온전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국민의힘 쪽이든 민주당 쪽이든 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임명도 같이 할 거라고 보세요. 오늘은 임명을 안 합니까? 왜냐하면 예.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예.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쌍특검에 대해서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고심을 할 거여서 결과를 발표할 것 같은데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저는 여야가 충분히 저는 합의 가능한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정치가 다시 작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최상목 대행이 언론 인터뷰에서인가요? 뭐 대행의 대행은 권한이 상당히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임명권을 행사할까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하는 또 시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고민은 클 것 같습니다. 예. 이 거부권에 대해서는 시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오늘 중에 결론을 낼 것 같고 정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여야가 다시 협상하면 되는 건데 예. 헌법재판관 임명은 탄핵 기각을 바라는 쪽도 6인보다는 9인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맞고 탄핵 인용을 원하는 쪽도 6인보다는 9인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의 원활한 정상적 그 역할을 위해서는 9인 체제로 하는 게 저는 최상목 대행도 고민 끝에 그렇게 결론을 내주는 게 더 이상 민주당이 또 그 숫자를 가지고 예. 밀어붙여서 또 탄핵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혹시 제 말씀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예.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이다라는 말씀이고 예. 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그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동시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다라고 예. 하면 민주당에서는 또다시 탄핵 카드는 꺼내들지 않을 예. 것이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예,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는데 어쨌든 그럼 정리하는 의미로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뭐 국가적인 뭐 참사도 있고 해서 더 이상 탄핵을 계속 이어가는 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해석해도 대부분의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읽고 있는 분위기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결정이 나올지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